안녕하세요. 설혜선 치과 최선희 원장입니다. 비늘을 긁어낸다는 뜻의 스케일링은 치과에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구강관리 시술인데요. 그러나 스케일링을 할 때 나는 무서운 기계 소리와 잇몸 사이에 나는 피, 스케일링 후에 이 시림 증상 때문에 치과 공포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었죠. 특히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고자 스케일링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을 때 나타나는 불편감이나 치료 후에 잇몸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들 때문에 스케일링이 치아에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스케일링을 할 때 피가 나는 이유와 출혈과 통증 없이 스케일링을 받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케일링 시술 방법은 초음파 스케일링인데요. 2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초음파로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서 치면에 있는 단단한 치석과 치태만을 제거합니다. 스케일러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치아와 잇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파고든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아의 뒤쪽 치석을 잘 제거해 주는 건데요. 쉽게 보이지 않는 치아의 뒷면은 거울을 활용해서 치면을 따라서 스케일링 해줍니다. 출혈은 단단한 치석이 치아에서 제거되는 순간에 혈병이 탈락하면서 생길 수 있는데요. 피가 난다는 건 치석이 잘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피가 나는 건 아닌데요. 치석이 많이 쌓여서 잇몸에 염증이 심한 사람은 잇몸의 작은 마찰에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피가 더 잘 날 수 있죠. 또 잘못된 양치질 방법으로 인해서 잇몸이 조그만 자극에도 익숙하지 않다면 스케일링의 자극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가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후에도 며칠 동안은 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피가 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일링 후에 1, 2주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염증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면서 잇몸을 건드려도 피가 나지 않게 돼요. 즉, 스케일링을 하면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스케일링이 피가 나는 잇몸을 치유해 주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나는 건 치석이 잘 제거되었다는 뜻으로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치주염이나 충치가 이미 진행되어서 잇몸에 염증이 심한 경우라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라면 잇몸 치료와 함께 치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출혈과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스케일링을 받을 때마다 출혈과 통증이 반복된다면 치과에 가는 시간이 너무 두려울 수 있겠죠. 다행히 요즘은 출혈과 통증 없이 스케일링이 가능한 방법이 나와서 심한 염증 상태의 잇몸이 아니라면 굳이 출혈과 통증이 있는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의 단단한 스케일러로 치석을 긁어서 제거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나노 입자에 물을 분사하면서 치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출혈과 통증이 적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 분사하는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일 수 있죠. 에어플로우 스케일러에는 미세한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서 분사되는 물과 파우더가 치면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술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같이 분사되는 파우더를 치아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니코틴이나 커피로 인한 착색을 개선해 주거나 구취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은 한 번의 치석은 물론 치아 착색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술인 거죠. 그리고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은 물리적인 압력을 이용한 일시적인 치석 제거에 그치지 않고 미세하게 치아 표면에서 얇게 깔려있는 바이오필름이라는 박테리아의 서식 군락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치석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은 오히려 교정이나 임플란트 등 보철물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욱 추천하는 스케일링 방법입니다. 교정이나 임플란트 등 보철물이 있는 치아라면 보철물을 오래 유지하고 2차 감염이나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석 관리가 필수인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스케일링은 교정 장치가 있는 경우에 기구의 접근성이 낮아서 자연 치아와 보철물의 사이에 구석구석 치석 제거가 어려운 반면에 에어플로우는 미세 입자와 워터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사하기 때문에 브릿지와 복잡한 교정기 같이 구강 내에 장치가 있어도 큰 자극 없이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치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과 치아가 약한 어린이나 나이가 많은 중년층 분들은 스케일링 도중에 진동에 의한 치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요.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은 진동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진 잇몸이나 이미 손상이 있는 치아를 가진 분들께는 분사 세기를 조절해서 치아 충격 없이 필요한 부위만 치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을 할 때 피가 나는 이유와 통증 없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에어플로우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매일 집에서 실시하는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균이 전체 수를 줄여주는 것이 구강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그, 치태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서 치석이 되면 그냥 칫솔질로는 제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전문가와 늘 정기적으로 상의하셔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양치질만 한다고 해서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치과에 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주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치주염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지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치아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직도 치과 하면 어마어마한 기계 소리라 출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건강보험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저렴한 가격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하시니까 치아 검진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혈과 통증이 없는 스케일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스케일링을 받으실 시기가 되셨다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혜선 치과 원장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